안녕하십니까. 이전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. 어제는 빗방울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완연한 봄이죠. 그래도 아직 일교차가 큽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이 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왜 방송에서 맨날 날씨 얘기하고 건강 얘기만 하냐고. 건강해야 돈도 버시고 또 전부 다 제 가족, 제 식구들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건강 잘 챙기시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우리 좋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주제는 저도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주제인데요. 서울 아파트 바닥치고 큰장 설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이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곽찬석입니다. 제가 고개를 좀 갸우뚱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주제 갖고 요즘에 그런 좀 기대를 갖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. 예. 뭐 신문 기사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, 뭐 서울 아파트가 바닥 쳤나,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, 또 4월 들면서 거래도 좀 늘고 있다고 하고, 예. 그래서 또 이렇게 바닥을 치고 나면은 또 작년 하반기처럼 또 큰 장이 서서 막 그 집값이 폭등하고 이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가, 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. 한 30년 통계치를 봐도 늘 그 굴곡은 있었지만 높았을 시기도 낮았을 시기도 그 바닥이라는 정점, 저점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속성이고, 그건 또 아무도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인 것도 또 맞고, 지나고 났을 때 봤을 때 그때가 저점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18년 들어서, 18년 지나면서 19년 들어와서 이제 저점을 지나는 것들의 신호라고 느끼는 것들이 뭐 거래량의 약간의 변동, 뭐 이런 회복, 뭐 이런 것들로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 19년 초가 곽 대표님 보시기에 저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까?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지나놓고 보니까 뭐 보이지만은 한 2월 말 요때쯤이 바닥이지 않았을까 싶네요.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은 뭐 거래량이라든가 예, 또는 뭐 매매가 예. 또 전세가 이런 걸 통틀어 봤을 때 그때쯤 바닥을 지나고 있지 않았겠는가. 물론 이제 서울 아파트에 그렇죠. 대해서고요. 어저께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. 뭐냐면 이제 사업 시행인가 그 전에 불확실성이 좀 있는 단지 말고 최소한 이제 사업 시행인가를 지난 것들은 매도자들이 거래를 다 걷어들이는, 그러니까 안 파는, 매수자는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실제 사례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. 근데 바닥은 뭐 2월 말이라 하더라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좀 분위기가 반전된 시기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이제 4월 말인데 한 뭐 4월 중순경 요때쯤에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 같아요. 보면은 뭐 재건축 단지들도 뭐 호가 낮게 나온 물건들이 다 거래가 됐고, 또 사실 2월, 3월이 그 이사철인데 예. 그때의 거래가 안 되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4월 들면서 좀 서울 일반 매물들도 팔린 것들이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거래량도 보면 1, 2, 3월이 거의 월간 2천 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. 이하였는데 이제 4월 들면서 아직 뭐 다 안 지났지만은 한 3천 건 좀 넘지 않겠나 싶거든요. 근데 4월이라는 때는 늘 뭐 2, 3월보다는 더 이제 실수요자들은 안 움직이는 때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또 이게 분위기 반전돼 가지고 막 거래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,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. 예. 예. 작년에 제가 올해 시작을 예측을 하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뭐 한 7% 정도 뛸 것 같다, 매매가가. 그러셨죠. 그리고 아마 3월 달 중에 한번 소폭 효과가, 소폭 올라갔다가 예. 다시 침체될 거다 이렇게 예.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제 그것보다는 예측보다는 한 달 정도 늦게 온 것 같아요. 뭐 한 3월 말, 4월 달 지금이 조금은 움직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매수자가 없어요. 그렇죠. 우리가 과거에 30년 통계를 보면은 예.
늘 5월 달은 가장 그 매매가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게 적은 때입니다. 매매가 상승폭이라든가 이런 게. 일단 뭐 5월 달이라는 때는 뭐 이제 방학 이사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. 날씨는 좋지만은 뭐 그렇게 아직 뭐 여름 방학은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5월하고 보통 11월이 가장 안 좋은 때입니다. 이 부동산 전체 시장으로 봐서는. 그리고 지금 5월 달이라는 때는 아무래도 분양 물량이 많을 때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 쪽으로 많이 관심들도 가 있는 때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도 쪽 베이스, 매수 쪽 베이스 이런 쪽을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예, 예. 있어요. 우선 매도 쪽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매도를 제약하는 변수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큰 거는 현재는 양도세, 중과세거든요. 그렇죠. 중과세 때문에 사실 이제 다주택자는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이거 하나를 빼놓고 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한 대부분의 규제들은 매수자를 위축시키는 규제예요. 그렇죠. 예를 들면 지금 뭐 청약을 규제했다 이러면은 지금 이제 뭐 무주택자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를 준 거거든요. 예. 현재 무주택자들이 집을 안 사요. 청약을 하려고만 하죠. 그렇죠, 그렇죠. 또 이제 분양가도 막 누르고 있잖아요. 이것도 예. 마찬가지로 싸게 갖고 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예. 안 사잖아요. 또 뭐 작년에 이제 크게 나왔지만 대출 규제, 대출 중단을 시켜놨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투자자뿐만 아니라 뭐 실수요자들한테도 이제 그 대출 많이 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신호를 보낸 거거든요. 예. 그럼 이제 매수세를 위축시키는 거죠. 또 뭐 종부세 뭐 이런 것들도 매수세를 위축시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규제라는 게 계속 매수세를 위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통상 보면 이 이사철 성수기에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여요. 여기서 말하는 실수요자라는 거는 무주택자라든가 1주택 중에서 주택 갈아타기를 하는 수요층이거든요. 예, 예. 이런 수요층이 움직일 때 전세가가 좀 오르기 시작하면은 투자자들이 달라붙는 이런 경향들을 많이 보였어요. 그래서 2016, 17, 18을 보면은 대체로 한 7월경에 뭐 이렇게 방학 시작될 때쯤에 매수가 좀 시작이 되고 8, 9, 10월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. 계속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. 추석 앞전이니까요. 예, 예. 그래서 뭐 7, 8, 9 이렇게 가격이 올랐었는데 이제 작년에 본격적인 대출 규제가 됐기 예.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수기라서 이제 실수요자도 움직일 수도 없고 또 대출 뭐 이런 거 다 묶어놨으니까 투자자도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에요. 예. 그럼 지금 일어나는 거래는 뭐냐 도대체?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그나마 현금이 많은 그래서 시장을 좀 밝게 보고 있는 일부 투자자, 현금성 투자자 또는 이제 실수요자들 중에서도 예.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. 대출하고 상관없이. 이런 분들이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패턴을 쭉 보니까 뭐 8, 9월에 많이 올랐던 거를 그렇죠. 봐왔기 때문에 이거 좀 선제적으로 매수해야 되겠다. 하지만 그 숫자가 많지를 않다는 예. 거예요.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남는 게 그럼 이제 뭐 5, 6월 달은 이제 뭐 크게 거래가 없이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고 봤을 때 과연 작년처럼 8, 9월에 거래가 좀 크게 일어나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. 제가 볼 때 작년과 같은 거래 폭발 이런 거 뭐 가격 폭등 이런 거는 올해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. 예. 그러나 지금 이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전세가하고 예. 그다음에 이제 이주 수요입니다. 예. 작년에 이제 이주 될 만한 것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올해로 많이 넘어와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청약 시즌이에요. 4월, 5월 때는 청약하고 있지만은 막상 청약도 잘 안 해요.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가리거든요. 예. 그러나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부적격자라든가 뭐 미계약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소위 말하는 줍줍이라고 하죠. 줍줍. 이거는 또 상당히 활발해요. 그래서 올 상반기 지나고 나면은 예상보다는 이 물량이 안 나오는구나.
이런 걸 좀 깨닫게 될 겁니다. 이렇게 되면서 이제 8월경 되면은 이 이주 수요가 좀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전세가가 좀 받쳐줄 것 같아요. 전세가가 약간 오르는, 왜냐하면 상반기에 대출로 다 눌러놨었기 때문에 네. 하반기에는 또 이제 매수자들이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안 났으면은 아무래도 주택 수요가 이 전세 수요로 바뀌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전세가가 소폭이라도 반등하게 되면은 이제 상반기에 사지 않았던 뭐 겁먹고 안 샀던 실수요자들이 좀 움직이고,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문제인데, 투자자들은 이제 작년에 갭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어요. 그게 그렇죠. 한 차례 뛰면서 투자자가 크게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반기의 특징은 이제 투자자도 일부는 움직이지만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지난번에 방송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좀 갭이 적은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. 그래서 한 8월경부터는 오히려 이 외곽 지역 쪽으로 투자자들이 옮겨가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.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는데, 이런 모든 예측이라는 게 딱 들어맞을 수는 없어요. 물론이죠. 예, 뭐 하여튼 이런 방송을 우리 시청자님들은 우리 곽 대표님하고 한 주 안 찍으면 왜 안 올려냐고 이렇게 하시지만, 이제 저희는 매주 찍다 보니까 이런 주제를 그 진짜 마른 데서 짜고 틈새를 찾아서 얘기를 하려 보니 정말 조심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. 그죠? 그렇습니다. 또 시장에는 우리 곽 대표님 세미나 때 저도 이제 간혹 보곤 하는데, 굉장히 일종의 그 로드맵처럼 삼고서 투자의 결과에 대한 거를 항의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보니까 그거는 이제 과정이고, 또 나는 결과체 도출된 것도 아닌데,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예측이란 걸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면 결과치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은 괜찮지만, 또는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그래야 되는 분들은 그 예측이라는 게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아니, 예측은 예측일 뿐이죠. 그렇죠. 아니, 우리 당연히 그렇죠. 예.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지금 뭐 아까 우리가 곽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1월, 3월은 월 2,000건 이하고 4월에 좀 더 3,000건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평균 수요가 5만 건에서 6만 건은 턱도 없는 수요고요. 그죠? 이 상태에서 이제 불씨가 좀 지펴지냐라는 얘기인데,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.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조금 는 거는 곽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현금성 투자자 줍줍이라고 하는 그런 현금을 갖고 계신,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많았잖아요. 뭐 실제 돈 가진 사람만 혜택을 주는 거라는 그런 것도 많았는데, 현금성 투자자나 현금을 보유한 1주택자의 갈아타기 뭐 요 정도로 정리할 것 같고, 해마다 7월에서 9월에 이제 역대 통계를 보면 상승폭이 이어졌었는데, 그래서 이제 저희 곽 대표님 모시고도 항상 다뤘던 주제가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뭐 이렇게 다뤘던 이유가, 그죠? 올라갔다가 이제 어떻게 될지 추이가 궁금해서 했는데, 올 7월에서 9월 매매는 이주 수요가 이제 묶어놨던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 전세가가 받침이 되면 실수요가 좀 움직일 것 같은데, 그 폭은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정도의 상승폭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, 작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되지 않겠나. 절반 정도. 예. 그런데 투자자들은 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.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. 그 보유세 관련된 문제 지금 이의 신청들 많이 하고 있는데, 보유세뿐만 아니고 이제 뭐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나 아니면 특히 과열지구나 들어간 지역들은 그 세후로 따지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규제가 또 많잖아요. 그런 거를 따져 봤을 때는 그 다주택자가 되기가 되게 어려운 지금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 맞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랬을 때 그 만약에 작년에 반이라고 했을 때 이 랠리가 점점 안 좋아져서 부양으로 간다면은 다시 뭐 좀 활발해질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지금 뭐 확고 부동산 정책, 현재까지 정책 기조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세후소득을 따지는 그런 거로 봤을 때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넘사벽을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좀 돼요. 물론입니다. 지금 뭐 다주택 포지션으로 했을 때 뭐 양도세 내고 뭐 보유세 내고 이러면은 뭐 100%가 올라도 내가 갖고 갈 돈은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요. 이런 상황이라서 다주택자가 오히려 이제 주택수를 줄이려는 이런 네. 쪽으로 가게 될 텐데,
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임대가는 전세가 오르게 돼 오르고 있고 가격은 그러면 받쳐져. 다주택 포지션을 유지했던 사람이 이득을 보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정책은 이렇게 너무 억지로 막 찍어 누르면은 부작용이 나옵니다. 그 부작용이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내년부터는 이제 이 부동산 규제 3년 차가 되거든요. 예. 그때부터 전세가가 이제 뭐 지역적으로 편차를 두고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또 내후년에는 급등하는 뭐 그런 장세가 예측이 됩니다. 전세가가 뭐 올라간다면 가격은 뭐 견고히 받쳐지는 또 그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. 그게 이제 그 제일 안타까운 게 저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은 정말 이제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참 이제는 뭐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 됐는데 뻔히 알면서도 이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곽 대표님 만나서 얘기 들으면 새로운 정보 또는 여러분들께 드릴 정보였다는 거는 좋은 순기능 측면인데 예측을 경험치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은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드린 것 같다 또 마음이 무거운 일견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저희 오비스트에 돈 버는 부동산 정보를 주신 분은 참 오늘 주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. 서울 아파트 바닥치고 큰장 설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좋은 디테일한 정보를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연관 곽창석 대표님이었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